배달은 안 해요. 저한테 교육받으면 무조건 2배 올라가요, 진짜로. 저는 069번이에요. 네, 전역은 12년도 외식업 프랜차이즈 하고 있습니다. 총 운영하는 매장은 200개 정도 되고요. 300~400개 정도 오픈 경험이 있고요. 내 공간에서 내가 나만의 레시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이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다. 이제 제가 전역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걸로 이제 매장 사업하고 또 생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 전재산 털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었어요. 근데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적자를 많이 봤죠, 처음에. 근데 그럴 때 생활비가 없고 월세랑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.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고 지금은 와이프인데 메꾸라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. 와. 그런 생활이 한 2년? 2, 3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군 생활 하다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좀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제가 34살인가 아마 이자카야에 취업을 했어요. 34살이에요? 34살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막내로 취업을 한 거죠. 근데 그때 제 위로 제 선임이 주방 선임이 27살이었나? 막내로 들어가서 진짜 밑바닥부터 배우고 하면서 했고 그때 별명이 중대장이었습니다. 1년 동안 한 그 정도 하다가 8평짜리 매장을 차렸던 거죠. 오픈했다고 잘 된 게 아니고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뭐 시장조사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사시 공부하시는 분들, 행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어요. 싼 음식들을 많이 팔고 고시촌이라는 동네가 이런 데는 이쁜 가게가 없으니까 좀 양주도 먹을 수 있는 이쁜 펍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 그런 펍을 만들었던 거예요. 지역이 이제 뭐 1,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런 게 팔리는 지역인데 양주 잔술 이렇게 먹는 지역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. 근데 그런 식으로 한 2달인가 하루에 한 테이블 막 지인들만 주로 찾아왔다는 거죠. 팔아준다고. 근데 하루는 저 아는 동생이 왔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. 형, 여기 그냥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형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거나 해.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래, 여기는 내 공간이지. 여기서 내가 뭘 해도 뭐라 할 사람이 뭐가 있어. 이 8평짜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? 테이블 진짜 3개, 4개 이거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간인데 그러다가 생각한 게 여기 그냥 오손도손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. 주변에 기타 치거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수소문화도 안 나오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어떤 버스킹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쪽지를 다 보내기 시작했어요.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장차 법관 혹은 공무원, 재계 공무원들로 나가실 분들이다.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능력을 펼쳐준다면 어디서든 기억해 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감동적으로 써서 보냈다는 거죠. 그리고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가 딱 한 팀이 답장이 딱 온 거예요.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. 답장이 왔다. 자신이 없는 거야. 막상 온다고는 했는데 장비도 없어, 공간도 좁아, 교통도 안 좋아.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거 온다고 해놓고 버스커가 당일돼서 안 오면 어떡하지? 또 버스커는 맞는데 그날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?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막 심장 두근두근 되면서 하루하루가. 근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그냥 바꿔먹기로 했어요. 버스커가 왔는데 손님이 없으면 그냥 버스커랑 여기서 우리끼리 놀지 뭐. 이렇게 음식 대접하면서 내 공간이니까 초대해서 노는 거지 뭐 우리끼리. 버스커가 안 나타났어. 그러면 그냥 손님들한테 내가 오늘 그냥 골든벨 쏜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. 제가 그 전에 막 모든 손님들한테 막 우리 그때 버스킹해요 같이 놀아요 이렇게 막 메시지는 매일 던지고 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심장 두근두근 하는데 손님이 한 테이블인가? 그때가 한 4시쯤 됐거든요. 한 테이블 정도 있을 때 버스커가 딱 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이제 진행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막 세팅하고 한 테이블 있을 때 홀딩 도어를 확 다 오픈해가지고 다 들리고 보이게끔 한 다음에 버스킹을 시작한 거예요.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. 왜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.
이게 버드킹이 시작되니까 신기하니까 다 서서 멈춰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한 팀 두 팀 막 들어오는 거예요. 그게 매장이 꽉 찼어. 매장이 꽉 차고도 이 골목까지 꽉 찬 거예요. 근데 여기 골목이 꽉 찬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그냥 막 세탁소, 김밥집, 뭐 1,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렇게 저렴한 음식 파는 이 골목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는 볼 수 없는 그림인데, 그 그림이 펼쳐지고 사람이 모이니까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. 앞에 와 이러면서. 그래서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인파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. 근데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 이제 본인 일행들을 막 등을 두드리면서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. 막 우는 거 여기 사장님이 누구냐고. 근데 그때 제가 바로 뒤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등에 전율이 확 흐르면서 아 이거 진짜 이게 진행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졌죠. 한번 사람들이 꽉 차니까 계속 꽉 차게 되는 그 흐름에 딱 탄 거죠.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,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.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무시하는 것들이 그거를 해내게 되면 엄청난 자랑거리랑 정말 희소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된다. 그때 제가 깨달아서 지금까지도 그때 느꼈던 거를 아직도 그때 저랑 지금의 저랑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그때 깨달았던 거를 지금도 행할 뿐이에요. 그러니까 매장이 작고 내가 뭐 작은 어떤 그런 뒤에 골목에 있다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내가 뭘 하잖아요. 그러면 특별해지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드라이 플라워를 가게에 가득 채워가지고 드라이 플라워 그런 이벤트 그냥 벽이랑 막 천장이랑 다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손님들은 매일매일 변화가 있는 거예요. 이 조그만 가게가 재미가 있는 거죠.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얼굴 그려주고 하는 뭐라 그러지? 캐리커처 하시는 분들이 또 그림 가져와서 벽이 그 그림들로 꽉 차. 그러고 아래 이제 홍보, 본인의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인스타그램 DM이나 이쪽 번호 연락 주세요. 홍보해주고 또 그림 같은 거 판매도 하고.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재미있고 이 조그맣지만 변화무쌍한 가게라는 인식을 주는 것, 저는 성공의 법칙은 여기서 온다고 봐요. 이제 공간을 그렇게 하니까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. 되게 멀리서도 오고 막 이렇게 본인의 가게 하는데 요거 뭐 가맹을 내달라 이런 분들은 되게 수두룩하게 많았고, 가맹화는 제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, 왜냐면 이거 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. 나랑 같이 1년 동안 해서 이 철학을 이어받으면 할 수 있겠지만 가맹화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다 어떤 분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경험도 있고 이쪽에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. 와서 이게 지금 이런 운영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스토리 컨셉이 너무 좋고 본인이 영업이랑 시스템 도입을 할 줄 아니까 같이 해보자 제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투자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났었죠. 제가 어디 나가서 그 군 출신이라고 굳이 말하진 않지만, 만약 이야기가 되면은 내가 군 출신인데 이 군 시스템을 잘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딱딱한 상명하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시스템화는 굉장히 본받을 게 많거든요. 장교 출신들은 군에서 먼저 접하지만 장교 출신 아니라고 해도 이 대기업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시스템이긴 하죠. 기업을 가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시스템을 제가 이 회사에 쓸 수 있는 거죠. 제가 뭐 그런 삼성이라던가 이런 데 근무를 안 했어도, 뭐 과장급 안 달았어도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다. 모든 조직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중요한 거거든요. 내 팀원들의 신상을 잘 알고 있는 팀장, 이것처럼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제가 이 군생활 때 얻었던 그 시스템을 도입을 조금씩 했어요. 그랬더니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와, 일 잘한다고, 역시 뭐 대위 출신 뭐 이렇게 하면서. 그 제가 군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엘리트인 줄 안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아니면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인 줄 알거나 이랬던 거야. 그래서 제가 굳이 군 출신이라고 하는 순간 조금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, 이제 회사를 저희가 이제 뭐 200개 매장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, 요 정도 하려면 보통 갖고 계신 생각들이 큰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인원들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,
사실 이 물질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. 시스템이 전부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사무실을 두고 일하질 않아요. 그러면은 뭐 회의실이라던가 이런 데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대표실이 있고 뭐 이런 무슨 뭐 이사실이 있고 이런 불필요한 사무 공간이 없다. 그 보고 체계라든가 그 시스템에 대한 인원들한테 그 교육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성과 내게끔 그에 대한 성과를 내게끔 계속 눈에 보여줘야 된다. 자택근무 아니면 현장 근무 아니면 외근 요 세 개밖에 없어요. 제가 출퇴근할 때만 2시간 쓸 때가 있었어요. 출근할 때만 2시간, 퇴근할 때만 2시간. 그럼 4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. 근데 요거를 뭐 재택근무나 이런 식으로 돌린다면 이 4시간을 쉬도록 하던가 그래서 업무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업무를 시키거나 4시간만 한 달만 돼도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. 이 돈을 어떻게 한다? 다시 그대로 직원들한테 돌려준다. 근데 그 10명이 이제 현장 근무 인원도 있고 뭐 슈퍼바이저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명이 모든 거를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요. 만능이 되지 않으면 자격을 주지 않는 거지. 100개 매장이었는데 한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해도 업무가 안 돌아가는 거야. 그런데 매장 운영이 깔끔하게 잘 되냐? 그렇지가 않는 거야. 그럼 왜 안 됐을까? 제가 그때 이제 경영지원 쪽을 파트를 맡았는데 제가 이제 군 출신이고 이렇게 인원들을 낭비 없이 꼼꼼하게 배치해가지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겼을 거 아니에요. 본인 일이 끝나면 놀고 있어. 그렇다고 그거를 임무를 주기도 그래. 왜냐? 모르니까. 모르기도 하고 슈퍼바이저 급여는 예를 들어 초봉이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230이야. 그러면 이 슈퍼바이저는 나는 230의 일만 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알고 취업을 한 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로서 외부 일이 없거나 일을 빨리 끝나면 그냥 PC 앞에 앉아서 우두커니 있는 거죠. 일을 주자니 그 일이 해당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뭐 R&D도 메뉴 개발 관련된 게 더 이상 이슈가 없으면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인원이 조금 다른 일도 하고 뭐 행정적인 일도 하고 관련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주거나 하면 좋겠는데 또 그 일 주기도 그래. 왜냐? 약속된 게 아니거든. 그냥 R&D에 통상 얼마 급여 받고 하기로 온 거거든요. 이 20명이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한 명 구하는 것이 진짜 이 실력이구나. 이 회사 조직의 이 대표이사의 실력이구나. 이런 인원들을 뽑는 게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. 되게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.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일하고 150 받는다면 여기서는 내 능력을 펼치고 재미나게 일하면서 재택으로도 일하고 하면서 300을 받으니 훨씬 만족도는 높고 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적어도 25에서 50%는 더 준다.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막내 이사급은 말해도 되나? 막내 이사급은 600, 700 연봉 1억이네요 거의. 그렇죠. 보너스 빼고 600, 700 예전에는 직원 돈 이렇게 월급 주는 것도 사실은 그랬어요. 이 급여 주는 거 아깝다. 그렇잖아요. 일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. 급여날 뭐 큰 급여는 아니고 시세대로 주는 거지만 그것마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와. 근데 이거는 아마 페이를 주는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해요. 지금은 그러지 않고 더 주고 싶어. 그리고 더 주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.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. 브랜드 총 매출은 250억? 연이요? 연 250억이요? 월 한 20억. 마케팅 협력사 사무실 가고 있어요. 성공하려면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똑똑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는 끈질겨야 된다. 저도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잘하고 있고 똑똑하지가 않거든요. 제가 뭐 학력이 좋다거나 막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냈다라는 거죠. 누군가는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많은데 임 대표님 계획과 실행이 너무 빠르시고 또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되게 유연하게 사고를 많이 하세요. 사실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나 트렌드를 많이 좀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임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창업자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외식산업 또
또 이 배달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저한테 공유해주고 계세요. 프랜차이즈계 조조와 제갈공명을 합쳐놓은 사람? 네. 왜냐면 냉정함과 또 유연함과 또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큰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2007년에 입대해서 19년 9월 30일부로 전역을 했고요. 네, 지금은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모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. 19년 9월 30일이요? 네, 그럼 거의 근 10년을 넘게 하셨네요? 네, 13년 정도 했습니다. 학번 45기입니다. 빛과 같은 존재이십니다.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간단하게 해주신다면?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. 그래서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더 많은 준비와 고민 끝에 하셔야 되는데 저는 당당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